자, 75번 보시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요. 자, 살짝만 주치까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로 놓자. 그랬을 때 자, 알파의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베타의 제곱 플러스 3베타 플러스 3분의 1은 얼마냐 이겁니다. 자, 보시면 벌써 식이요. 뭐가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면 우리 학생들 무조건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어요? 그런 거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듣고 있죠? 예. 그래서 무조건 뭐 한다? 이거. 근에 대한 언급 나오면 필요 있든 없든 무조건 뽑아 놓으세요. 뭐를 뽑아?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라서 빼기.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서 3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그런데 요거 보면요. 이거 자체가 차수가 2차죠. 이렇게 나올 때는요. 뭐까지 좀 생각을 해주냐. 엄청 쉬워요. 2차 막 통분했고 막 어마어마한 연산 안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를 넣은 거? 알파를 넣어도 성립하고 베타 넣어도 성립하니까 식에 대한 문자 체인지가 좀 약간의 의미가 있어. 알파의 제곱 2알파 플러스 3은 0이고요. 자, 베타의 제곱 2베타 플러스 3은 0이죠. 가장 좀 사용도가 높은 걸로 얘기해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제곱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제곱은 요 두 놈을 이항하면 되죠. 또 제곱은 요 두 놈을 이항하면 되죠. 그래서 요 놈의 식이 차수가 낮아져요. 알파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빼기 3. 잠깐만. 마이너스 2알파 빼기 3 하니까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알파니까 얘는 뭐가 돼버려? 알파분의 1이 돼버리죠. 엄청나게 쉬운 식이 되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타의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베타 빼기 3 넣어주니까 3 없어지면서 여기 뭐가 돼요? 제가 실수했네요. 2알파, 2베타. 그래서 우리 은서가 존나 노려보고 있었죠. 그래서 통분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2알파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로다가 연산하시면 됩니다. 자, 알파 곱하기, 듣고 있죠? 네. 요거 얼마예요? 요거 3이니까 6분의, 요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니까 약분해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로 해주면 돼요. 쉽죠? 자, 바로 78번 봅니다. 78번. 뭐 그런 거라고요. 별표 두 개입니다. 좀 중요합니다. 자, 똑같은 문제긴 한데요. 약간 달라요. x의 제곱 6x 플러스 11은 0이요. 이거 좀 잘 보세요. 이거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서로 다른 잠깐만, 여기 줄 쳐야 돼. 그냥 두 근이 아니고요. 두 허근입니다.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어요. 그랬을 때 11하고요. 뭐냐면요. 알파분의 켤레 알파, 베타분의 켤레 베타예요. 자, 얘가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간단한데 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지 한번 천천히 보자. 야, 그럼 요걸 보자마자 우선 하고 싶은 거는 요거야. 뭐 통분해서 정리하는데 좀 눈에 거슬럭거리는 거 있죠. 누구예요? 누가 좀 눈에 걸리적거려요? 분수. 저요? 자, 보시면요. 아니, 분수보다 이놈이 아니야? 켤레? 그렇잖아. 왜 그러냐면, 야, 이거 바로 아까 개념처럼 또 해보면 근각의 관계 사용해봤자 두 근의 합 a분의 마이너스 bu 두 근의 곱 얼마? 11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거를 풀려면 잠깐만, 요 방법까지는 있어. 우리 옛날에 요 기억나니 혹시? 요 켤레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긴 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해봤자 또 요거 정리가 요 알파 베타니까요. 여기 또 베타 곱하기 켤레 알파, 또 여기는 알파 곱하기 켤레 베타라서 분자 부분에 이 켤레 때문에 뭔가 할 듯 될 듯 하지만 안 된다고요. 근데 잘 생각해봐. 내가 갑자기 이거는 설명을 쓰는 겁니다. 근의 공식을 한번 살짝 써볼게, 그냥.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해보니까요. 짝수차니까요.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놈이 누구냐면 3 플러스 루트하고의 허근, 또 베타하고의 또 한 놈이 뭐냐면 3 마이너스 루트하고의 허근이에요. 뭔가 둘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무슨 관계? 합차? 아니야. 그렇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보면 뭔 얘기야? 봐봐.
봐봐. 알파가 있는데 그 알파의 켤레는 뭐가 되니? 베타가 됩니다. 그렇죠? 날 보면 어떻게 여길 봐야죠. 자, 얘가 베타예요. 근데 이거 알파를 켤레를 해봐요. 켤레하면요 허수보의 부호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누구랑 같아? 이거랑 같죠. 그럼 또 반대로다가 노란색으로 할 걸. 베타가 있는데 베타의 켤레는 뭐가 되겠어? 알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고치면 된다고. 반대로. 그래서 요는 뭐가 된다? 11 곱하기. 그 머리 9만 그래서 알파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켤레 알파 대신에 베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베타분의 켤레 베타 대신 뭐 쓰면 알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전혀 요거 갖고 다 풀 수 있죠. 그래서 통분해 주니까 요거. 그래서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자, 요거 곱셈 공식 변형 들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알파 곱하기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다 빼기 2 알파 베타 하시면 돼요. 넣어주면 되죠, 숫자들? 오케이?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집중하셔. 자, 10이라고요. 알파 곱 베타가 얼마예요? 11. 그래서 참 문제 좋다, 그치? 그냥 앞으로 수업만 하겠습니다. 6 넣으니까 6, 6에 36 빼기 2 곱. 그래서 약분해서요. 14요. 자, 81번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별표 치지 마세요. 자, 또 2차 방정식 나오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이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두 근이 있는데, 야, 이런 거 어떤 친구 질문하는 친구 있었는데, 한 근은 1이고 또 한 근은 b래요. 그랬을 때 a와 b를 다 구해서 곱한 게 얼마냐 이겁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야, 그러면 근인데, 여기서 근 한 놈이요.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야 얘는 여기다 넣어도 성립하죠?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넣었더니 1 빼기 3 플러스 a는 0이니까 a가 바로 나오네요. a는 그래서 얼마요? 2 나오는 거죠. a가 2니까요. a가 2인 상태에서 그래 2 넣고 또 뭘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뭐야? 근각의 수강 있으면 참 편하겠죠? b 구하려고 두 근에 한만 쓸게요. 그래서 1 플러스 b는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3이니까 바로 b도 나오죠? 2 나옵니다. 곱해서 얼마? 4로 바로 해주면 돼요. 그쵸? 아주 쉬운 문제. 자, 넘어갈게요. 자, 몇 번 보냐면요. 84번 한번 봅시다. 보통 이런 근해 조건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잠깐만 살짝만 좀 쓸까요, 우리? 쓰시라고요. 자, 근에 대한 조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근해 조건이요. 보통 지금 요 문제 같은 형태도 있고요. 조금 더 쉽게 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속하는 두 근. 하는 두 근. 야, 그러면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연속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근에 대해서 하면 또 제한이 있을 거야. 자연수나 정수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연속한다 그러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긴 한데, 예를 들어서 알파를 기준 잡든 베타를 기준 상관없거든. 이 알파를 K로 잡으면 그 다음 뭐겠어? K 플러스 1로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여기서만 좀 확장을 할게. 연속하는 두 근이긴 한데 홀수근이야. 홀수근. 이 홀수근은 좀 외워놓으세요. 홀수든 짝수든 당연히 그 다음 거는 짝수겠죠. 그러면 하나의 근을 놓고 또 하나의 근을 놓을 건데 잠깐만요. 홀수라는 숫자는 1, 3, 5, 7, 9 나가지. 근데 이 수에 대한 특징이 너희들 아직 수열이란 걸 안 배워갖고 정확히는 하긴 힘들지만 근데 막 1, 3, 5, 7, 9면 숫자가 어떤 특징이 있지 않니? 얼마씩 늘어가니? 2씩 늘어가지. 그치? 그걸 기반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로 잡을 거냐면 얘를 봐봐. 2k 플러스 1. k에다 0 넣으면 1이고 k에다 1 넣으면 3이고 k에다 2 넣으면 5 되죠. 1, 3, 5 홀수에 대한 식입니다. 이거 다음 항은 뭘까요? 아까 홀수에 대한 특징 얘기했는데 4K. 그 다음 홀수는 뭘까요? 네? 뭐예요? 아까 특징 얘기했잖아요. 2를 더해. 그렇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4? 그렇죠. 2K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홀수입니다.
아니, 의심스러워요? 아니요. 1 넣어봐요, 3. 1 넣어봐요, 얼마? 5죠. 2 넣어봐요, 얼마예요? 5. 2 넣어봐요, 얼마예요? 7이죠. 딱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연속하는 무슨 근? 짝수근. 사실 이렇게는 뭐 아직은 문제가 많진 않아요. 그럼 짝수면 특징을 봐요, 특징. 2, 4, 6, 8이죠. 첫 번째 특징. 계속 넘어갈 때 숫자끼리 어떻게 돼요? 네. 싱을. 그렇지, 2씩 늘어가죠? 야, 그러면 요때 식은요, 2K라고 하면 되죠. 짝수는 우선은. 2배수 아닌 짝수가 2배수잖아. 그럼 베타는 2K 뭐예요? 플러스 2라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 좀 상황을 좀 생각해서 식으로 좀 표현해 주면 좋아. 이거 왜 근을 이렇게 하겠어? 근각계수라는 게 또 이용할 겁니다. 자, 바로 볼게요. 그리고 원래 하나 더 있어요. 근의 조건이 보통 비례식이 나옵니다. 뭐 이 두 근이 1대2다. 그럼 중학교 거 쓰지 마세요. 아, 그것도 얘기해 놓을까? 예를 들어서 두 근의 비가 뭐 예를 들게 A 대 B야. 그럼 이때는 두 근을 이렇게 잡으세요. 중학교 때는 보통 이렇게 A, B면요. 내 아니고 왜 아니고 봤는데 그렇게 하지 마, 이제. 그냥 실제값 K를 곱한 거로 생각을 해서 AK고요. 베타는 BK라고 하세요. 요 A, B는요, 숫자입니다, 숫자. 예? 1대2면요, 얘는 K고 얘는 2K. 1대3이면 얘가 K고 얘는 3K.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바로 갈게요, 그냥. 그래서 84번 한번 봅시다. 84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있어요. x의 제곱 k 플러스 3x 하고 3k 빼기 1이에요. 잠깐만, 요거 k 때문에 요것도 좀 생각 잘해야 됩니다. 여기 줄 치세요. 두 근이 연속한 짝수요. 연속한 짝수. 짝수일 때 상수가 k가 얼마냐, 이거. 아, 이거 얘기 이미 해버렸네요. 바로 어떤 놈이에요? 연속하는 짝수 요거죠? 근데 K란 문자 쓰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다르게 쓸게. 자, 알파를요, 뭘 할까? 2A라고 할까? 베타는 뭐라고 할까? 2A 플러스 2라고 합시다. 오케이? 아, 요렇게 놓고 하시면 돼요. 야, 그러면 또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근각계수의 관계죠? 오늘 자 A분의 마이너스 B라서 K 플러스 3인데 요거 더한 거는 뭐예요? 4A 플러스 2라고 조건 하나. 그래서 K와 A에 대한 식이니까 조건이 두 개 필요해요. 자,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라서 3K 빼기 1인데 두 근의 곱이란 건 요거랑 요거 곱하는 거죠? 근데 요거 저거 2A 곱하기 2A 플러스 2를 곱해주는 거죠. 오케이? 근데 결론은 잠깐만. 얘랑 연립을 할 거거든? 근데 연립할 때 제발 좀 이렇게 해요. 여기 보니까 문자 AK, 여기 문자 AK야. 근데 문자가 얘는 2차가 있죠. 그럼 2차 없애는 게 편해요? 1차 없애는 게 편해요? 1차 없애는 게 편하죠. 그래서 K를 A로 바꿉니다. 오케이. 자, 그 전에 요거 전개 좀 할게요. 그러면 3K 빼기 1을 요거 겸손하게 다 전개하니까 4A의 제곱 4A가 되겠네요. 그래서 K라는 거, 여기서 할게. K라는 애는, 아니면 그냥, 아예. 아, 그래. 아니? 요로 넘겨서요. 넘기면 K 플러스 1이 4A 플러스 2니까 요거 그냥 3배에서 가감법 쓸게요. 예. 얘는 3배 한 거니까 12A. 6이요. 오케이? 이거 빼버립니다. 빼버려. 대입법 해도 돼요. 위에서 아래로 뺀 거 빼기 4가 되고요. 4A의 제곱이고요. 여기서 요걸 빼니까요. 요거 빼면 얼마가 되니? 요거 8A가 되고요. 빼기 6이 되죠. 몽땅 다 요로 넘깁시다. 그래서 4A의 제곱 빼기 8A 하고 빼기 2는요. 2로 나눠주니까 2A 제곱 4A 빼기 1은 0. 오케이? 잠깐만. 뭐 맞죠? 잠깐만요.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이요? 좀 알파 더하기 베타에 K 플러스 그냥 4A야. 그러게, 이거 미치겠네. 오늘 왜 그러죠? 삐걱 잠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해요. 천천히 할게요, 그냥.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됐죠.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3배. 3K 플러스 3. 근데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빼버리면 되죠. 뺐더니요 빼기 4는 4a의 제곱 빼기 8a. 오케이, 이걸로 넘길게요. 그래서 싹 틀렸고요. 4a의 제곱 마이너스 내가 내 일부러 틀린 거라니까. 수업에 집중하고 있냐 확인하는 거라고. 넘겨서요. 아이고 a고요. 플러스 4는 0이요. 자. 와, 안 해버립니다 오늘. 자, 플러스. 아이고 요따가 a 하나네요. 아우 다행이다. 그래서 a는 1 나오죠. 그러니까 a가 1이니까 우리 구하고 싶은 거 뭐예요? k 구하고 싶네, 그쵸? 그래서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오케이. 그랬더니 a는 얼마? a래요. 여기다 1 넣으니까 k는 얼마? 3 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이거 안 보면 때립니다. 자 86번 볼게요. 요것도 별표는 치지 마요. 근데 자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에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요. 잠깐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합이 6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근데 니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많이 풀다 보면 이제 느낌이 올 거야. 뭐가 느낌이 오냐면 굳이 절대값을 두 개나 붙인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이유일까? 원래는 되게 좀 힘들게 풀어야 돼, 이거. 원래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죠. 막 이거를 KSW를 다 해줘야 돼요, 실제. 근데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하다 보면 좀 문제를 내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 그걸 다 해서 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지 않겠어? 그리고 이거 사실 점수를 봐야 돼. 이거 몇 점짜리 문제야? 3점짜리죠. 3점은 그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라고. 4점이 항상 수학은 기준이에요. 오케이? 야,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확인부터 할게. 뭘 확인하냐면, 두근에 대한 언급이니까 무조건 근각일수 관계부터 쓰자고요. 두근의 합은 얼마?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4. 자, 두근의 곱은 얼마? k 이렇게 돼요. 오케이? 야, 그런데 여기서 원래 요거까지 만약에 이게 숫자가 있으면 좀 편하게 보는 데인데 얘가 미지수죠. 잠깐만, k가 양수, 음수 조건이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상수입니다. 그러면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일 수도 있어. 그런데 각각을 붙일 때는요 거의 99%입니다. 99%. 그러니까 약속을 해버려요. 그냥 한 놈은 양수고 한 놈은 음수예요. 100%. 100%.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요? 예, 말해봐요 한번. 이거 봐요. 가능성이 있지만 이렇게 게을러 빠져. 오, 4죠? 절대값 붙여서 더해도 6이죠? 그럼 어떻다는 거야? 그렇죠. 하나는 마이너스라서 값이 주는 거고 절대값에서 둘 다 양수 처리도 6이 돼버려. 아이고, 이해가? 그러니까 그럼 누가 마이너스겠어요? B. B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베타. 촌스럽게. 누가 음수겠어요? 베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잡으세요. 뭐로 잡을까? 베타.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로 잡고요. 얘를 플러스로 잡습니다. 아니 뭐로 잡아도 답은 똑같아요. 뭐로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잡았어. 그냥 내가 이렇게 잡은 거야. 근데 이거는 영향 안 받는 거야. 그러면 결론은 뭐다? 얘는 그냥 튀어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로 튀어나와서 6이다. 그냥 이거 막말로 얘기해서 연립해도 되죠. 그쵸? 두 개 그냥 더해버릴까요? 더해버리니까 2 베타는 얼마? 10이라서 베타는 얼마? 5 나오고요. 또 베타 뭐 아무데나 여기다 넣을까? 그럼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죠. 두 개 곱한 거가 k니까 얼마? 마이너스 5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이 절대값 요런 애들이요. 이렇게 나오면요. 하나는 마이너스 잡고 하나 플러스 잡아요. 무조건 그렇게밖에 안 매. 예? 88번 봅니다. 자, 보시면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x의 제곱 2ax 빼기 b는 0이요. 줄치자이. 이놈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죄송합니다. 요거 줄 필요 없어요. 그랬을 때 이거 그렇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에 대한 절대값이 12보다 작대요. 근데 여기 줄 쳐야 돼요. 자연수 AB입니다. 자연수 AB에 AB야. AB라는 애는 자연수예요. 이거의 순서쌍의 개수요. 몇 개냐 이겁니다. 이거는 좀 카운팅을 좀 해야 돼요. 카운팅. 집중하십니다. 에이? 자, 먼저 두근에 대한 언급이니까 무조건 못 쓴다? 근관계수의 관계. 기계처럼 대답하라고요. 제발. 당신은 사람이 아니고 기계라고요. 기계. 두근의 합은 무엇이다? A분의 마이너스 B요.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자, 두근의 곱은 뭐라고요? A분의 C요. 그래서 빼기 B입니다. 야, 그러면 요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관계식을 요걸 통해서 요 순서 찾는 거거든요. 야, 그러면 먼저 뭐 하여튼 빼기죠. 빼기니까 뭐 해주면 돼? 곱셈 공식 변형하면 되겠죠. 이거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에다가 빼기 얼마 추가로 4알파 베타 하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알파 플러스 베타가요 2a 마이너스 2a인데 제곱이니까 4a의 제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얼마? 4b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잠깐만, 야, 이렇게 쓰는 거랑 결과 똑같을까 다를까? 루트를 씌웠어요. 그럼 여기도 루트를 씌워도 되죠. 그러면 얘가요, 요 놈 자체가 뭐니? 이것 자체가 뭐예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죠. 이게 바로 루트 4a의 제곱 4p. 4는 좀 이따 내보낼게. 그러면 요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 대신에 이거 써도 되죠? 넣을게요. 그럼 넣으면서 4는 내보내자. 2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 요 놈이요, 뭐보다는 작다? 12보다 작다. 양변 제곱을 하니까 얼마? 6 되겠죠. 그러면 근데 이거 부등식은 아직 여러분들이 부등식까지는 안 갔지만 요거 중학교 때 부등식 개념으로 충분히 해요. 제발 나 좀 그만. 세연이만 보고 수업 한다며요. 왜 자꾸 자, 볼게요. 양변 이게 제곱해도 상관없어요. 왜냐? 양수이기 때문에. 제곱했더니 a제곱 플러스 b는 66에 36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또 막 풀려고 하지 마. 순서쌍이잖아. 거기다 제한이 있어. 어떤 수야? 자연수입니다. 근데 요거 순서쌍을 카운팅을 하는데 잠깐만. 너희들 이거 경우의 수 어릴 때 많이 했죠? 야, 조금 했죠? 야, 그러면 잠깐만. 이거 기준을 이렇게 하라고요. B를 기준으로 기준 세우는 게 편할까? A를 기준으로 기준 세우는 게 편할까? A야. 왜야? 왜야가 아니야. 왜요? 이게 숫자가 큰 것 기준으로 값이 급격히 커지는 값 기준 해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자, 해볼게요. 먼저 A가 우선 1일 때 기준. 1이면요 살짝 넘겨봤더니 B는 뭐보다는 작으면 되니 35보다 작으면 되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1,34, 1,33, 점점점 1,1까지 되는 거지. 카운팅이 쉬워요. 몇 개예요? 그래서 34개 되는 거죠. 1일 때. 자, A가 2일 때 봅시다. 급격히 값이 줄 거야. 2면요 4죠. 요 4 넘기니까 B는 뭐보다는 큰 거야. 여기 4 빼니까 32죠. 그러면 또 얼마? 2,31, 2,30 이렇게 가는 거죠. 2,1까지. 그래서 몇 개요? 31개요. 오케이? 자, A가 3이요. 귀찮아서 해야 되는 거야. 3은 9죠. 넘어가니까 B는 그래서 9 빼니까 얼마예요? 27이죠. 그럼 몇 개예요 또? 6개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A가 4예요. 4면 요거 16이죠. 그죠? 요렇게 넘겨주니까 B는 뭐보다는 작다. 오케이. 그래서 몇 개예요? 19개죠. 요런 식으로 해나가고. 근데 얼마 안 남았어 이제. 5요. 5면 25죠. 요 25 빼니까 얼마예요? B는. 오케이. 그럼 몇 개예요? 10개. 마지막이겠네. 마지막은 아니고. 6 넣으면 36이죠. 없어지. 그럼 B가 0보다 작네. 근데 이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부터 안 돼요. 그럼 요거 더하시면 됩니다. 이해갔죠? 오케이? 그래서 120 나올 거예요, 아마. 아니야. 참자. 오늘 기분도 안 좋은데. 항상 안 좋으시면서. 최근에 좋았잖아요. 최근에 좋았잖아요. 안 좋으셨지? 자, 볼게요. 94번.
자, 2x의 제곱 5x 빼기 4는 0. 자, 이거에도 두근을 알파 베타 그냥 두근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야 여기 좀 줄을 쫙 쳐봐. 두 수를 근으로 하고 알파의 제곱 빼기 1이랑 베타의 제곱 빼기 1을 두 근으로 하고요. 2창의 개수가 4인. 2창의 개수가 4인. 그때 2차 방정식을 fx는 0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fx 찾는 거예요. 그랬을 때 f-가 얼마냐고. 자, 요거 약간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 나온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각계수의 관계. 자, 잠깐만요. 요거 그냥 한 줄만 쓸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두 근이 너도 설명을 하려고 내가 네모 세모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2차 방정식은요. 요렇게 됩니다. x의 제곱이고 여기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 빼기 한 다음에 두 근의 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근의 곱은 더하기 한 다음에 두 근의 곱이 상수항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잠깐 주의할 게 있어. 최고창이 보통 1일 때 이렇게 되고요. 만약 최고창이 1 말고 다른 숫자면 무조건 전체적으로 그 최고창이 추가되는 값을 곱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긴 한데 식 자체를 원할 때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진짜 비케어풀 하세요. 오늘 아주 자극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거 자체를 하나의 근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요 내용으로다가 fx라는 식을 찾아보면 fx요. 그러면 봐봐. x의 제곱하고 빼기하고 두 근의 합이니까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걸 그냥 액면가 더하는 거야. 곱은요. 더하기하고 알파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1을 곱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왜? 는영도 원래 쓰면 안 되죠. fx니까. 최고창의 수가 4죠. 그러니까 fx는 정확히 이 앞에 4까지 곱한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곱해야 돼요. 방정식이기 때문에 는영에서 4는 약분돼서 없어지는 거긴 해. 오케이? 그런데 fx라는 식을 찾아갖고 거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4는 곱해놔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랑 우선은 요거 전개. 잠깐만, 요것도 전개 좀 미리 해놓자. 얘는 좀 선생님이 암산으로 약간만 할게요. 요거 전개하면요. 알파 곱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 있고요. 요거니까요.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베타의 제곱이고요. 요거 하면 플러스 1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떤 거 찾아줄 거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랑 알파 베타 요거 좀 찾아줄 겁니다. 자, 조구의 두 근이니까 요 밑으로 갈게 그냥.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서요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요거부터 구해놓을게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빼기 2 알파 베타예요. 자, 계산을 좀 해줬더니 마이너스 2분의 1 넣었더니요. 제곱하니까 4분의 25고요. 빼기 2니까요. 플러스 4 되죠. 그랬더니 4분의 16에다가 25 더하니까 16이 30 얼마? 잠깐만 40 얼마가 되죠? 1 되죠? 오케이. 자, 요 놈이야.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fx라는 식 잠깐만 이거 한 번만 더 쓰자. 4 하고요. 여기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하고 요 놈이니까 4분의 얼마? 41 빼기 2하고 x. 자, 요거 안에 있는 거는 조금 찬찬히 좀 볼게요. 알파 곱하기 베타 아까 구해놨죠? 요거 제곱이니까 얘는 4.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요게요. 어디 갔어? 요게 마이너스 4분의 41이고 플러스 1. 그럼 요거 더해서 5죠. 그러면 4분의 20이고요. 그리고 41이니까 4분의 마이너스 21 되겠네요. 그래서 요 파트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21까지 해놓자. 오케이? 요것도 좀 정리해 놓을까? 요거 통분해주면 4분의 8이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얘는 얼마가 된다? 4분의, 40에서 8 빼면 얼마입니까? 33 되니? 그렇죠? 자, 그래서 끝났어요. 우선은 4를 다 전개해 놓을게요. 그래서 fx는 뭐가 된다? 4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3x고요. 마이너스 21이라는 요 식이 나옵니다.
요 식에도 얼마를 넣으면 된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된다. 그래서 4고요, 33이고요, 빼기 2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서 얼마? 35로 답 내면 됩니다. 이해가죠? 마이너스 21이에요? 오늘 무슨 날이죠? 아닌데요? 얼마예요 그러면? 저도 알아요. 자, 16 해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자, 97번은 x에 대한 2차식이 있어요. 자,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 빼기 3x 빼기 ky 플러스 2라는 2차식이에요. 자, 여기 줄 쳐야 돼요. x, y에 관한 1차식의 곱이에요. 야, 그럼 이게 이 곱으로 나타낸다는 게 무슨 얘기야? 날 보지 마. 아니 방금 표정이 너무 웃기셔. 얘를 1차식이 xy에 대한 1차식 곱이 인수, 써있네.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랬을 때 모든 k의 곱이에요.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구조가. 얘가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인수분해가 뭐 어쩌고저쩌고 x, 어쩌고저쩌고 y, 뭐 상수함도 있을 수 있고 또 어쩌고저쩌고 x, 어쩌고저쩌고 이건 안 써도 돼요. 상수함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야죠. 인수분해 딱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면 천재입니다. 안 보이죠? 근데 잠깐만 봐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야? 2차 방정식이지. 근데 얘는요, 2차 방정식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담된 게 x도 2차고 y도 2차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x를 기준으로 풀고 싶어? y를 기준으로 풀고 싶어? x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식을, 그럼 요 y들은 뭐냐면 미지수로 취급을 해버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준다?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 주세요. 먼저. 자, 내리면 정리하니까. 혹시 잘 때 끼고 자는 그 아대 없니, 너희들? 안 돼요. 그냥 봐, 씨. 그래서 요거 내리면 정리할게요. 아대를 끼고 자. 그냥 봐. 그래서 요거 x의 제곱 요거 혼자고요. x는 1창도 혼자죠. 나머지 애들은 잠깐만 마이너스 요놈인데 요거 마이너스가 많아갖고 마이너스로 묶을게. 사실은 많다라는 표현보다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수준 맞춰서 얘기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잠깐만 봐봐. 잠깐만. 요렇게 했더니 이 상태로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잠깐 보니까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봐봐. 우리 보통 X자 인수분해 하는데 뭐 하죠? 너도 좋아하는 거? 조립제법 써요? X자 인수분해 하는데 뭐예요, 막? 근해 공식이지. 그게 중요해. 이거는 그냥 여기다 쓸게. 이걸 근해 공식에 넣었어. 그냥 했어. 그냥 막 할게, 그냥. 그러면 X는 하고, 그냥 막 쓰는 거야. 여기 그냥 2배수가 아니라서 2분의, 2a분의 마이너스 b 하고요. 뿔마 루트 하고요. 루트가 중요해, 루트가.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서, 대충 봐. y의 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만일에 루트가 안 벗겨지면 이거는 x, y에 대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 형태가 돼야 안 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루트가 있으면 x 이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1차식의 곱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걸 했더니 그냥 했더니 뭐 그냥 뭐 이거 뭐 3y 뭐 플러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사실 이게 굳이 쓰면 x하고 빼기하고 2분의 뭐 3, 뭐 루트 뭐 이렇게 y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러면 1차식이 안 되잖아. 1차식이 되려면 루트가 어떻게 돼야 돼? 벗겨져야 된다고. 그 루트가 벗겨지려면 이게 어떤 게 돼야 돼? 완전 제곱이 돼야지. 그럼 잠깐만. 완전 제곱 되려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그 완전 제곱 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뭘 뜯어 고쳐? 너나 뜯어 고쳐. 완전 제곱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행복해 하지 말고 완전 제곱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세연아, 어떻게 해야 돼? 세연아, 어떻게 해야 돼?
어? 마이너스 2였어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고, 하여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거 어려워요? 아,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요? 엉터리로. 아니,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저걸 어떻게? 야, 씨. 잘 봐요. 그래, 너도 수준 맞춰야죠.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풀어. 그럼 어떻게 풀었어? 화내지 않을게. 잘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그냥 봐봐. 잘 봐. 무슨 얘기냐면, 그냥 듣고 싶어. 사실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거에서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하니, 이건? 판별. 그렇죠. 판별식이죠. 그래서 요거 나중에 내신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1차, 1차 실 때 나는 요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얘를 우선은 판별식으로 먼저 처리합니다. 그냥. 왜냐면 이게 판별식이니까. 판별식을 그대로 처리해. 그럼 B의 제곱. B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해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리고 정리까지 우선 해줄게. 그러면 4y의 제곱 4ky고 428 플러스 1까지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이 식 자체를 한 번 더 판별식을 합니다. 그 대신 이때는 이 y에 관한 판별식을 하는데 얘가 아까 요거 중근이 돼야 되니까 얘가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이요. 첫 번째 판별식은 아니야. 그냥 식만 찾아내는 거야. 어느 식 찾는 거야? 요 식 찾는 거야. 요거. 루트 안에 있는 식. 그걸 한 번 더 판별식을 해서 이때는 0이 되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 아주 쉽게 얘기하면 판별식을 몇 번이나 어려? 2번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랬더니 요거 바로 해볼게요. 그러면 디퍼4. 그러면 요 디퍼4니까 B의 제곱은 4K의 제곱. 마이너스 AC지? 예. 그래서 요거 4로 묶어서요. 합차로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K가 2개 나오죠? K는 얼마랑 얼마? 마이너스 1과 1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실수 K값 곱이니까 2개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오케이? 예. 자, 100번 봅니다. 자, 100번. 아우, 번호 좋다. 100번. 카메라. 자, 100번 보시면요. 2차 방정식에 대한 두근이요. fx는 0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으래요. 자, 요런 문제들 하는 이유가 있어. 제발. 자, 두 근의 합은 얼마냐면요. 5. 두 근의 곱은 얼마? 13. 자, 그런 상태에서 F하고요. 요렇게 변형이 시킨 요때에 대한 이거의 두 근의 이 식에 대한 두 근의 곱입니다. 자, 제발 요거는 좀 여러분 잘해 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은 그냥 보기만 해요. 요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게 x가 아니고 3x 빼기 2가 들어있죠. 요런 게 이제 합성입니다. 근데 그건 몰라도 돼, 아직은. 근데 우선은 요런 문제들은요. 이 fx에 대한 두근이 알파, 베타라 그러면 요걸 보자마자 식을 풀어. 최고창은 별로 안 중요해요. 방정식이라서. 그러면 fx라는 식은 야, 근이 이런 애들이 나오려면 얘가 인수분해 된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x-알파, x-베타. 오케이? 그렇잖아? 이게 그냥 fx야. 그러면 우리는 뭐만 찾으면 되냐? f하고요. 3x 빼기 2만 찾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합성함수라는 게 되게 단순해. x라는 문자 대신에 뭘 넣은 거야? 그냥 3x 빼기 2를 그냥 넣은 겁니다. 그럼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 3x 빼기 2 하고요. 기존에 있던 빼기 알파. 또 3x 빼기 2 하고 기존에 있던 빼기 베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근이라는 것은 얘가 인수분해된 놈이 0 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0은요. x는 한 놈이 누가 된다? 이거 넘기고요. 3으로 나눈 3분의 알파 플러스 2. 또 한 놈은 또 뭐가 된다? 또 요거 넘겨갖고요. 3으로 나눈 3분의 베타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실제 근이에요. 요 방정식의 근이요. 요 곱하는 거죠. 곱했더니 9분의 잠깐만 요거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니까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2 알파 2 베타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4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만 알면 되죠.
봤더니요, 두 군에 아까 곱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바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9분의 알파 베타가 13. 곱은 얼마? 5. 그래서 10. 그래서 4. 오케이? 그래서 9분의 요거 27. 그래서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해주면 됩니다. 아주 기본 문제죠. 자, 바로 밑에 있는 101번도 볼게요. 예. 자, 봅니다. 바로 fx는 0에 대한 두 군의 합. 잠깐만, 이거 두 군을 이렇게 쓸게요. 안 써있잖아 요거는. 근데 이제 두 군은 하나는 알파 베타로 할게요. 근데 이 두 군에 뭐가 주어져 있다? 합이 16이다. 똑같은 문제 아까랑. 16. 자, 그랬을 때 F하고 숫자가 조금 크지만 겁먹지 마. F 2020 빼기 8X요. 이 방정식에 역시 두 근의 뭘 구하래? 합을 구하래요. 아까 문제 똑같아요. 숫자만 좀 바꾼 거야, 크게. 요거를 딱 보자마자 fx라는 식을 만들어, 그냥. 최고차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요 형태에서 얘가 0, 얘가 0, 알파, 베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 놈은요, f 2020 빼기 8x니까, 좀 길어갖고 밑으로 갈게. x라는 것 대신에 그냥 2020 빼기 8x로 바꾸면 되는데 기존 거 빼기 알파 써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야. 2020 빼기 8x 하고요. 기존 거 빼기 베타 써야 됩니다. 방정식이라는 게 뭐니? 방정식이라는 게 뭐예요? 방정식이란 뭐니까 얘가 0 되는 거니까 각각 0이요. 그래서 요때 그는 바로 할게. 자, 요거 넘긴 상태로다가 8로 나눠주니까 8분의 2020 빼기 알파. 또 8분의 2020 빼기 베타. 이렇게 되겠죠. 요게 요 놈의 근이에요. 두 근에 이거 합구하래요. 더하면 되죠? 8분의 2020 몇 개요? 두 개요. 2 곱하기 우선은 4000 요거는 나중에 써볼게요. 빼기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16? 오케이. 그래서 8분의 근데 잠깐만 요 살짝 보니까 2020은요 얼마로 묶이죠? 4로 묶으면요 8 하고요 4로 묶으면 얼마예요? 55요? 얼마예요? 505죠? 그리고 요거는 또 얼마였어요? 16이었죠? 8이 이렇게 한꺼번에 약분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얼마? 503 해주면 되겠죠. 저 이런 거 싫으면요 그냥 해요. 그냥 싹 하면 됩니다. 예? 자, 106번 볼게요. 106번. 다 개념 정리한 겁니다. 자, 우선은 A, B 실수일 때, 요도 살짝 줄만 쳐요. A, B가 실수. 나중에 이렇게 정수 조건, 자연수 조건일 때 좀 많이 신경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2차 방정식인데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인데 자, 중요한 게 이거야. 이놈의 한 근이요. 뭐라 그러냐면 3 빼기 i분의 1이에요. 그랬을 때 이때 문제 뭐냐? 요 a, b를 구해갖고요. a분의 1, b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3x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은 0이라고 할 때 이때 m과 n을 구해갖고요. m분의 n이 얼마냐 이 얘기입니다. 근인데 뭐가 나왔어요? 그렇죠. 허수나 뭐예요? 오케이. 유리와 헉은 나왔어요. 뭐가 떠올라야 돼요? 무조건 켤레입니다. 처음 듣습니까? 정리했죠? 켤레근은 무조건 그러니까 한 근이 요거면 또 하나의 근 자동. 근데 잠깐만 요 유리화부터 해놓자. 야, 유리화 해주니까 분모분자 따로 안 쓸게요. 3 플러스 i 곱하니까요 합차 이용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 거 제곱이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10 되고요. 유리화하면 3 플러스 i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 근이 요거면 또 하나의 근은 뭐야? 10하고 3 빼기 i입니다. 오케이? 그럼 요 두 근이 나와 있죠? 그럼 요것도 뭐 A, B를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뭐 하면? 근과 결정관계 쓰면. 두 근의 합은요. 자,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마이너스 a를 먼저 쓸게. 요거랑 요거 더하면요 10분의 3 플러스 i 10분의 3 빼기 a 더하면 i는 사라지면서 10분의 얼마? 6 됩니다. 따라서 a라는 애는 약분도 해놓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3 두분의 9분요 요거 곱하면 되죠. 오케이? 우선은 a분의 c니까 b는 이렇게 가고요. b는 야 이거 곱하면요 10의 제곱 우선 써놓을게요. 100 쓰지 마세요 그냥. 요거 앞에 거 제곱 9고요.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뭐가 돼요? 10 돼버리겠죠? 그래서 약분이 또 돼갖고요. 10분의 1 됩니다. b는 10분의 1. 자 우리가 원하는 거, 자 중요한 거야. 이거 자체가 두근입니다. 두근. 오케이? 야 그러면 a분의 1이라는 애는 뭐가 되고요? 역수죠? 마이너스 3분의 5요. b분의 1은 뭐가 되고요? 10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근, 이게 하나의 근이에요. 여기서 못 쓰면 바로 빨리빨리 m과 n을 구할 수 있지. 못 쓰면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오케이? 이해가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5 더하기 10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3분의 m 요렇게. 오케이? 통분해서 정리 좀 해줄까? 요쪽으로 쓸게 그냥. 그러면 3분의 얼마예요? 30에다가 5 빼는 거니까 얼마? 25. 그래서 약분 처리해서 m이 나오네. m은 마이너스 25. 자, 두근의 곱은요. 요거랑 요거 곱하는 겁니다. 요거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우선 50 쓸까? a분의 c니까요. 3분의 얼마? n. 그 약분해서 n은 얼마? 마이너스 50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대로 m분의 n이죠. 따라서 요거 마이너스 25분의 마이너스 50이죠. 그래서 요거 약분하니까 얼마로 답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된다. 107번 봅니다. 밥 먹고 똥이 잔뜩 요거 진짜 자 볼게요. 자 107번 조금만 생각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19는 0. 얘가 여기 줄쳐요.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그랬을 때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잠깐만 한 허근의 허수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얘가 2일 때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양의 실수 p가 얼마냐 이겁니다.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오케이. 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요. 이 조건이 중요해. 한 허근의 허수부가 2래요. 그러면 잠깐만.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하는데, 자, 이거를 요거로 해볼게요. 그러면 허수니까요. 우선은 보통 복소수 범위로 표현해야 되니까 a 플러스 b i다. 근데 거기에서 허수분이 2니까요. a 플러스 2i라고 쓰면 되죠. 근데 요 또 근이 결국 허근이니까 자동 결정이지 또 하나의 근은 뭐겠어요? a 뿔 빼기 2i가 되겠죠. 켤레근을 무조건 갖는 거죠.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끝난 거야. 끝났어. 그러면 막 근각계수 관계 바로 쓰면 돼요. 두 근의 합은 두 개 더하니까요 2a고요. 결국 요거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p입니다. 아직 못 나와요. 두 근의 곱은 자 요거 곱하니까요 합차 되죠. 그럼 앞에 거의 제곱 빼기인데 i 때문에 플러스 4가 되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p 플러스 19. 아까 좀 비슷해. 이거랑 이거를 연립할 거예요. 누구를 없애는 게 좀 그나마 편하겠니? p겠어 a겠어? P. 그렇죠. p죠. 왜냐면 a가 2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p 대신에 2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랬더니 a의 제곱 플러스 14는 시끄러 죽겠습니다. 여기다 2 넣어주니까 2a고요. 플러스 19요. 이걸 다 넘기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요거 이렇게 넘어가니까 어이구 아름답다. 빼기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오케이. 근데 문제가 되네요.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혹시
안 되죠? A를 구해야 돼요. 왜냐? A를 구해야 하여튼 P가 나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와 계수. 어이, 학생.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요? 아니 4에서 아니, 왜 4에서 14입니까? 또 삐거. 죄송합니다. 제가 또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넘어가. 시끄러요! 여기로 넘어가니까 빼기 15죠? 인수분해 되네요. 문제 되게 내겠죠. 그래서 A 3, 5니까 빼기 5. A 플러스 3은 0. 그래서 A가 얼마랑 얼마요? 오케이. 근데 하나 물어보자. 근데 양수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A는 5입니다. 얘는 안 돼. 넣어주니까 P는 그래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고 있었고 제가 일부러 실수하는 거예요. 왜 쌤만 성이에요? 자, 보시면요. 그러게. 자, 지금부터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아니 제 노트 주세요. 자, 2차 함수 갑니다. 우선은요, 2차 함수는요. 자, 먼저 2차 함수 합니다. 2차 함수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옛날에 2차 함수 했던 거 그것도 필요하고요.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요. 항상 함수 얘기할 때 나는 뭐부터 하냐면 식의 형태부터 합니다. 식의 형태. 2차 함수니까 식은요. 최고차의 개수가 2차겠죠. 오케이. 그래갖고 근데 이제 요것도 우리 했던 것처럼 좀 정리를 할 거야. 어떻게 정리하냐? 맨 첫 번째 쓰는 식은요.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공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잠깐 함수니까 fx를 할게. 그래서 ax의 제곱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을 이쁘게 쓰는 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부를까? 그렇죠.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예. 저는 제가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요 우리 중학교 3학년인가 그때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연습 많이 했어요. 뭘로? 꼭지점 찾으려고 뭐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는 거 있죠. 꼭지점 찾으려고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 X 빼기 P의 제곱 Q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일반형과 표준형만 정확히 구분하면 돼요. 잠깐만, 내가 또 해보니까 너네들이 이 함수를 좀 잘 안 해놨던데 얘를 이렇게 바꾼 상태로다가 두 가지 정보 찾죠? 뭐랑 못 찾아요, 맨날? 기울기. 뭐요? 환장하겠네요. 자, 우선 꼭지점 찾죠? 꼭지점은 얼마 컴마 표준형으로 한 상태로 P, Q요. 그리고 하나 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뭐에 대해 판단? 최고차한 계수. 그렇지. 그래서 그걸 전문용어로 개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A가 양수일 때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A가 음수일 때는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오케이? 근데 이거 요 일반형에서요 바로 찾아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뭐냐면 표준형에서도 찾고요 동시에. 일반형 있어. 굳이 표준형 안 해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있어. 누구? 유명한 너. Y절. 자, 대칭 축이죠. 이거 대칭 축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x는 마이너스 요 개수들 잘 보세요. a 특히 b요. 2a분의 b입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만일에 표준형을 했으면 그냥 x는 p예요.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대칭 축에 대한 강조가 많이 없었어, 사실. 근데 엄청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식의 형태 요 두 가지고요. 거기서 나온 정보들 꼭 찾아줘야 된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쌤 근데 저 뭐라 쓰신 거예요? 어떤 거요? 제형. 개형이요, 개형. 형태. 제형. 형태.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에 요거 특징이라고 해놓고 좀 정리해 놓으세요. 이 특징. 아까 내가 맨 마지막에 뭐 강조했죠? 그렇게 행복해 웃다가 다 까먹었죠? 뭘 강조했죠? 뭐가 되게 중요한데 많이 언급 안 돼서 니네가 잘 안 돼 있다? 대칭. 그렇죠. 대답은 또.
대칭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참수는 그래프의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들을 잘 정리해놔야 돼. 뭐냐면 대칭성을 보고 좀 정리해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프 좀 몇 개를 그릴 거예요. 그거를 다 그려놓으세요. 생각해야 돼. 그냥 막 하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선 첫 번째가 모너랑 그래프인데 그냥 봐요, 제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돼요. 딱이라고 왜 얘기했냐면 대칭축이 되게 중요하거든. Y축이 대칭축일 때 볼게요. Y축이 대칭축이야. 자, 보통 이럴 때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fx라는 함수 식이요. ax의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여기가 완전 제곱식에서 1창이 없어요. 그냥 2창이랑 상수함만 있어요. 그때 대칭축역입니다. 야, 그러면 어떤 특징이냐면 이 축 기준으로 이게 그대로 겹친다고요. 그러면 자 하나 물어보자. 만일에 오른쪽에 요 좌표가 알파, 0이에요. 그러면 만나는 교점 높이 같은 놈의 요 간격은 어떠냐?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좌표가 자동 결정. 알파, 0이면 요거가 되겠어. 마이너스 알파, 0이 됩니다. 대칭성에서 결정돼요. 자, 그럼 여기서 끊으면 안 돼요. 내가 같은 높이로다가 어떤 상수함수를 잡았어. 오케이? 그래서 만나는 점들이 발생을 하겠지. 자, 선생님이 여기를 또 역시 여기는 좀 좌표를 안 쓸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만나는 요 교점의 요 좌표는 또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왜냐? 역시 같은 높이로다가 어디를 잡아도 이 간격들은 다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해갑니까? 자, 여기서 약간씩 변형하면서 조금 움직입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떻게 될 거냐면 이 그래프 다 그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렇게 왜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요 변형을 시킵니다, 이제. 슬슬 조금. 자, 이번엔 좀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한번 해볼게. 그냥 요걸 좀 이렇게 평행이동까지 해갖고 요렇게 해볼게요. 그냥 요렇게 됐고 요렇게 됐어요. 얘가 X축이고 이거 Y축이에요. 지금 쓰는 식은요, 이 식입니다. 자, fx라는 함수식이 이렇게 된다고 볼게요. a 하고요, x 빼기 p의 제곱 q라고 할게요. 자, 중요한 꼭 지점의 좌표라서 요점을요 여기를 p라고 잡고요. 여기를 q라고 잡을게요. 여기가 p, 여기가 q입니다, 높이는. 그래프는 그냥 최고차 양수를 해서 아래로 볼로 이렇게 잡아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이 참수입니다. 자, 중요한 것도 뭐가 중요하다? 대칭성 설명하는 관계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가 대칭축이에요. 따라서 x는 p가 바로 대칭축입니다. 자, 여기서 또 잘 봅니다. 자, 뭐 할 거냐면요, 똑같아요. 아까 요것처럼요, 같은 높이로다가 이렇게 상수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자, 중요한 거 잘 봐. 여기 좌표 p입니다. 이거 지워져 갖고 좀 안 보이는데. 여기 p예요, p. 오케이? 그럼 여기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있겠죠? 요 교점이. 그쵸? 예? 야, 그럼 잘 들어. 요 교점을 그냥 내가 문자로 잡을게. 요걸 알파라고 잡을게. 알파, 0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까? 어이, 학생. 얘는 뭘까요? 좌표가 뭐가 될까요? 자, 문자지만 숫자로 생각했어요. 문자지만 숫자로 생각했어요. 좌표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뭐가 될까요? 내 눈을 봐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알파 빼기 p. 네? 자, 말씀드릴게요. 외우지 마세요. 대칭성이야. 요 간격이랑 요 간격이 어떻다? 같다. 그런데 잠깐만, 근데 아마 요 얘기일 거야. 요 간격은요, 이 좌표이기 때문에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뺀 거죠. 그래서 뭐냐? 알파 빼기 p입니다. 그럼 요 간격도 뭐예요? 알파 빼기 p예요. 그러면 여기 좌표는요, 요 p라는 좌표에서 요만큼 왼쪽으로 간 거니까 여기에서 얘를 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여기서 요걸 빼니까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요걸 빼니까 2p 빼기 알파 됩니다. 아마 어떤 책에서는 요 식이 나오기도 하는데 외우지 마요. 대칭성으로다가 요거를 찾아내면 된다 이거야. 문자로 해서 좀 어려워 보이는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이 참수의 특징 대칭성 꼭 해놓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얘가 사실은 지금 오늘은 그냥 이 참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까지 갈게요.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두 가지로 나누세요.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최대 최소가 뭐야? 최대 최소가 뭡니까? 오케이. 큰 거, 작은 거. 학생. 최대 최, 잠깐만. 봐봐. 벌써 얼굴이 진짜 잘 보여요. 진짜 잘 봐. 좀 행복할 때가 아니라고. 아니, 행복하지 마. 이거 봐. 최대 최소가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할게. 첫 번째.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어. 시험은 그냥 막 내는데 정확히는 사실은 공통수학2의 함수를 했었어야 돼. 뭐냐면 이럴 때 그냥 우선 쓸게요. 그냥 내가 설명해 줄게. 두 가지로 뭐 나느냐. 정의역이 없을 때랑 지금 니네 정의역이 모르죠? 그 얘기를 해줄 거야. 정의역이 뭐예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자, 갑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당신 지금 안 해. 이거 무슨 내가 설명해 줄게요. 환장하겠네. 자, 두 번째는요. 정의역이 존재할 때예요. 아주 쉽게 얘기해 줄게. 정의역이 없다는 것은 이 어떤 x의 값의 범위가 없어. 근데 정의역이 있다는 것은 보통 이런 어떤 x의 값이 이렇게 있어요. 알파에서부터 뭐 예를 들게 베타란 이런 범위가 있어. 이럴 때야. 그러니까 제한이 있을 때가 있고 제한이 없을 때 있습니다. 야, 이거 굳이 얘기해주면 여기 살짝 그래프 좀 그려놓으면서 좀 얘기해줄게.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함수가 x축이 이렇게 있어요. y축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 조그맣게만 그려도 돼요. 어떤 2차 함수 근데 여기가 위로 보려고 할게. 좀 계속 아래로 보면 해갖고 요렇게 됐어. 그러면 야, 요때는 이 최대 최소거든요. 이 값이라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요. 높이를 얘기하는 거야. 높이. 제일 높은 건 어디니? 여기. 제일 낮은 거는 존재해, 안 존재해? 안 존재해. 뭔 얘기냐? 정의역, 어떤 x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을 때는 최대 혹은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수학에서의 또는이 아니에요. 지금 영어로 또는입니다. 존재하는데 이 값들이 다 뭐다? 꼭지점의 무슨 좌표? y 좌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릴 필요도 없고. 꼭지점이 요 y 좌표에 된다는 거 요거 있죠? 요 대응하는 요 지점이 바로 최대 최소가 돼요. 이때는 최대가 되겠죠? 만일에 아래 볼록일 때가 최소가 됩니다. 오케이? 야, 그런데 정의역 범위가 있어. 자, 이것도 내가 실제 그리면서 볼게.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똑같이 그릴게요. 그냥 뭐 이렇게 됐다고 볼게. 오케이? 그런데 요때는요. 알파 베타가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요. 뭐 알파가 여기서부터 베타가 여기래요. 요런 제한 범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요때는 그래프가 이 범위를 벗어난 데는 존재하지 않는 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요렇게 됐어요. 그럼 그림상으로만 봐봐. 제일 높은 데는 어디? 여기가 되죠. 제일 낮은 데는 어디니? 여기지? 여기가 제일 낮지?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되고요. 얘가 최소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정역이 존재할 때는 무조건입니다. 이때는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어요. 꼭지점이 그냥 최대 최소야. 그런데 정역일 때는 무조건 뭐 해줘야 된다? 이때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높낮이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려. 왜 그러냐? 하나 더 볼게요. 만일에 지금 하는 건 쓰지 마세요. 그래, 요 최대가 꼭지점은 맞아요. 범위가 여기면. 그런데 최소는 여기거든, 끄트머리. 근데 만일에 정역 범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일에 여기서부터 여기야. 그러면 최대가 여기지, 꼭지점 벗어난다고요. 또 요때가 최소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꼭지점이 무조건 최대가 되는 게 아니야. 정역이 있으면.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뭐 해줘야 돼? 정역이 있어. 어떤 x의 범위에 대한 최대 최소를 요구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이해가죠?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요 특징 요거 세 가지만 딱 해놓고요. 사실 얘가 메인이 아니야. 그 다음 시간 요건 쓰지 마요. 다음 시간 정리할 거니까 문제 좀 풀다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너희들은 1학년 때 이게 숙달이 진짜 잘 돼 있어야 돼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요. 나중에 선생님이 엄청나게 강조할 겁니다. 함수로 나오면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고요. 방정식이 나오면 함수로 풀어야 돼요. 요거를 왔다 갔다를 잘해야 돼요.
듣고 있어요? 네. 자, 볼게요. 아유, 말이 많네요. 자, 먼저 34번 한다고 하지 않았어? 32번 한다 그랬는데요. 그래, 그거 나. 네, 정신 좀 차려주면 안 될까요? 이거. 자, 이렇게 된, 아유, 쉬운 문제야. 중학교 때도 봤을 거야. 예, 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참수 식이 있어요. 자, y는, 쉬운 문제입니다. ax의 제곱, a 제곱, 이거 좀 잘 봐야 되겠네. 빼기 3a에 대한 그래프예요.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면, 잠깐만, 요거 a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있는데, 이거 좀 정보가 있네. y축과 만나는 점은 b. 그리고 또 C는 꼭지점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근데 이게 나와 있다.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거냐면요. 그래프에서요. 요렇게 해요. A랑 B랑 C랑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뭐예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넓이는 얼마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보통 나중에 학년이 올라도 되게 잘 나오거든요. 무조건 좌표만 찾으면 돼요. 자, 그 전에 잠깐만 파악할 수 있는 거 파악해보자. 제일 쉽게 파악되는 게요. 요거 딱 보니까 요거 빼기 3이 맞냐? 맞네요. 잘 봐요. 이거 헷갈립니다. 우선은 그래프 보니까요. 어디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최고차항 계수의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오케이. 요거부터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하는 거. 원래는 이게 이참수 보면요. 판단하는 순서가 있어. 1번, 2번, 3번이에요. 미안. 반대로 했어요. 1번, 2번, 3번이에요. 1번은 최고차항 계수 개형. 두 번째 얘는요, 쉬워. 왜 쉬워? 무슨 절편이니까. y 절편. 그럼 x에다 0 넣어봐요. 그래서 얘가 0,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야. b라는 좌표가. 이해갔죠? 오케이? 야, 그러니까 봐봐. 요거야, 요거. 그런데 문제에서 아마 언급을 안 했어. 이거 원래 이거 언급해줘야 되거든? 요 이참수랑 x축과 교점 하나는 a 얼마인지 모르지만 또 하나가 여기 주어졌죠. 여기 중요해요.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 얘기인 즉슨 이 이참수는 얼마, 얼마를 지난다. 요 점의 좌표 정확히 써주면 마이너스 1,0 아니니 x에다 마이너스를 넣을 때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정보가 있는 거야. 조건이.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니까 0은 x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니까 a가 되고요.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3a요. 쉽게 되네. 이거 정리하면서 여기로 다 넘기자. 그럼 a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1a, 2a는 0이 되니까 a로 묶이죠? 그래서 a가 두 놈이 나와요. 0이랑 마이너스. 근데 0은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 참수가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a는 얼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럼 a 좌표 나올 거고요. 꼭지점도 나올 거고요. b도 다 나오겠죠. 좌표 3개만 찾으면 게임 끝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선은 a란 좌표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요거 우선 다시 넣어서 좀 확인 좀 할게요.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4x 플러스 6 이렇게까지 되고 마이너스로 묶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어이구 인수분해도 쉽사리 되네. x 빼기 3 x 플러스 1은 0. 오케이? 그래서 요게요 보니까 요 좌표 자체가 아까 요거 나온 게 요 놈의 근 요게 요 놈의 근이라서 얼마? 3,0 됩니다. 오케이? 좌표만 찾으면 돼요. 절편도 좀 찾아놓을까? 아까 A 이미 구해놨으니까 A가 아까 얼마? 마이너스 2였죠. 그래서 B라는 좌표는 얼마? 0, 0,6 이렇게 됩니다. B는. 하품을 하면서 C까지 구해주면 되죠. C는요, 뭐 하면서 구하면 됩니까? 표준형. 꼭지점 찾으면 되니까요. 표준형 여기로 갈게요. 마이너스 2로 묶어서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6인데. 너희들 중학교 때 배운 거 써. 상관없어. x 빼기 1의 제곱이고요. 이거 제곱한 거 빼야 되는데 빼기 2가 있으니까 플러스 2가 되면서 얼마? 8 됩니다. 그래서 꼭점의 좌표는 얼마? 1,8 됩니다. 야, 좌표를 3개 다 알았어. 그럼 뭐 하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오케이. 원래는 어떻게 아마 해설지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이거를 이 셋 중에 직방 하나를 찾아갔고요. 그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하겠지만 신발끈 알죠? 기억하죠? 저희 했죠? 기억나요? 안 나요? 잠깐만. 했어? 거기도 했어? 그러니까 했어? 그때도 했어? 오케이. 할게요. 그럼 오케이. 순서는 상관없어. 0,6, 1,8, 3,0. 순서는 막 해도 돼요. 했지?
센 할 때. 자, 볼게요. 몰라? 아유, 됐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이용해서 할 수도 있어야 돼요. 2분의 1 쓰고요. 순서대로 쭉 나요. 그러면 0, 1, 3. 아쉽죠? 처음 거 씁니다. 자, 또 요 순서 지켜줘야 돼. 6, 8, 0. 아쉽죠? 6 한번 써야 돼요. 오케이? 표정이 태어나 처음 본 느낌인데? 대각선을 곱한 걸 더해요. 와, 근데 숫자 좋다. 3, 6, 18만 있네. 빼기 하고요. 또 대각선을 곱합니다. 6이고요. 3, 8에 24고요. 0이니까 쓸 필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계산 끝까지 해주면 2분의 1이고요. 절대값. 18에서요. 이거 하니까 얼마냐? 30이네. 요거 얼마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0이 절대값이니까 10이니까 약분해서 얼마? 6 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죠? 네. 자, 볼게요. 아,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죠. 자, 볼게요. 이거 참 재밌다, 이거.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래프가 겹칠 수 있는 두 이점. 근데 식이 나와 있어서 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고요. 또 하나가 gx인데 gx는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4예요. 근데 이거 두식 보면 좀 특징이 있지 않니? 그거 우선 느껴봐, 대충. 아주 단순한 특징으로 할게. 요거 같죠? 요게 다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 무슨 일인지 잘 들어. 식이 좀 문제가 있어. 함수 두 개 주어져 있는데 어떤 식에 대한 값인데 F1, F2, F3 계속 이런 식으로 넣어갖고 F20까지 넣어요. 자, 밑에는요. G1, G2, G3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G20까지 넣어서 나누면 얼마냐? 쉽겠죠? 그냥 하나하나 넣으면 되죠? 네. 미친 거죠? 언제 다 넣어요? 정신 나간 겁니다. 근데 잠깐만 봐요. 이게 함수의 개념에서 사실은 아마 이 개념이 학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해. 둘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아까 이미 문제에서 언급했어. 너희들이 수준이 좀 낮아갖고 이미 문제에서 주어진 겁니다. 뭐라고 나왔어요? 평행이동이요. 자, 이제 무슨 일인지 잘 들어봐.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한 놈이야. 근데 요거 평행이동을 좀 정확히 이해하면 이 함수는 일반용으로 하면 몰라요. 표준용 바꿔야 돼. 자, 해볼게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고 이거 제곱한 거 빼야죠. 그럼 빼기 4분의 1이고 플러스 4가 있습니다. 잠깐만 요것도 좀 해놓고 정리 다시 한번 할게.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고 제곱한 거 빼야 되니까 4분의 1이고 플러스 4예요. 잠깐만 여기서 내가 요 꼭지점만 표기할게. 요 놈의 꼭지점은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통분해서 4분의 4, 4, 16이니까 15고요. 얘도요 꼭지점이 2분의 1, 얼마 요거 통분해서 정리해주면 4분의 15예요. 내가 이거 그림을 좀 그릴게. 일부러 그린 거야.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잘 봐. 요 fx는 요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냥 여기가 2분의 1을 좀 잡아놓고 그냥 가정을 할게. 여기가 4분의 15야. 원래 아닌데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근데 요 fx는 여기서 이렇게 된 이차함수 아래로 보려고. 이게 f. 근데 g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2분의 1, 그냥 2분의 1, 또 높이는 같죠? 그래서 요거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색깔 좀 넣자. 이렇게 돼요. 이게 g야. 근데 잠깐 봐봐. 겹친다니까 이게. 최고차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딱 보니까 어떤 형태야 이게. 여기서 요만큼 F는 G로 바뀌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얼만큼 이동한 거야? 꼭지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내가 이거 안 써서 그러나? 2분의 1이야. 얼만큼 이동한 거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 자, 봐봐. 예를 들게. 그럼 1만큼 이동했으면 내가 쉽게 얘기하자. 여기 어떤 값을 넣었어요. 근데 그 값은 그대로 1만큼 이동해서 여기랑 같겠죠, 함수값이. 근데 그 차이가 얼마겠어, x의 차이가? 1이라고요, 1. 자,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뭘 잘 보냐? 이제 요걸 잘 봅니다.
아니 F1, F2, F3 이렇게 돼. G1, G2, G3가 있어. 자, 잠깐만. G1을 찾아볼게. 함수값 1. 그러니까 요쯤에 여기 1. 근데 요 1이나 어디 1이나 같겠어. 아니, 어디나 같겠어. 높이 같은 거. 그대로 따라가면 여기가 같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프는 잘못 그렸거든? 얘는 얼마겠어? 얘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1. 자, 1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쉽게 얘기하면 요 같은 높이일 때는 요때 1만큼 같아. 0. 그렇지. 0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잘못 그리시. 그냥 봐. 자, 그 다음에 2야, 2. 그럼 2와 같은 F는 뭐겠어? 1. 5, 1. 자, 이거 좀 식으로 써볼게, 잠깐만. 지금 그러니까 얘는 의미 없고, 요거. G2랑 뭐랑 같다고? F 얼마랑? 오케이. 잠깐만. 그럼 G3은 얼마랑 같겠어? F2.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한다. 계속 이렇게 되겠죠. G20은 뭐랑 같겠어? F10. 오케이. 잘 봐. G2랑 F1랑 같아요. G2랑 F1랑 같아요. G3이랑 F4랑 같아요. 이게 약분 다 된다. 같은 값이니까. 곱해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다 약분됐고 얘도 이렇게 약분되겠죠. 그럼 우리가 계산한 거 딱 두 놈만 있어. G1분의 F. G1분의 F20만 계산하면 돼. 오케이? 또 계산 또 여러분 또 막 이런 데 넣어라잉? 빡세게 저기다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넣어주니까 20 넣으니까요 424 1 넣으니까요 4 이렇게 됐죠. 오케이? 어이구 4도 요 약분되네. 신기하다. 오. 와이고 100 얼마? 6 되겠네. 찾아. 쉽죠? 쉬운 건 아닌데 하여튼 이해가죠?